피고 문중이 종중 유사 단체로서 당사자 능력을 가졌는지가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고유 의미의 종중과 그리고 종중 유사 단체로서의 그 차이점이나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갑이 자신을 공동 선조라는 문중을 만들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문중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이제 을 문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갑이 을 문중을 만들었는데 이 문중의 구성원들을 보면은 우선 갑의 동생들도 있어요. 갑의 동생들도 있고 뭐 아들, 뭐 딸, 그리고 뭐 손자 뭐 이렇게 있겠죠. 근데 아들 A가 을 문중을 상대로 지금 소송을 했는데 이게 바로 을 문중의 총회 결의 무효 확인 등이라는 소송입니다. 총회 결의 이런 것들이 무효라는 거죠. 이런 소송을 한 거예요. 아들 A가 피고 문중 을을 이게 피고가 되겠죠. 이렇게 소송을 한 사안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심에서 이게 판단을 한 거죠. 원심에서 이 사건을 이제 심리를 해보니까 피고 을 문중을 상대로 소송을 했으니까 당연히 을 문중의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지 소송이 가는 건데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을 문중은 실체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 대법원에서 이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 이렇게 한 것이죠. 자, 피고 문중이 종중 유사 단체로서 당사자 능력을 가졌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2020-232846 사건이고요. 2020년 10월 15일 날 선고된 판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쟁점을 먼저 살펴보면 어느 문중이 문중 또는 종중 유사 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이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되는 가족 또는 당대의 일가 범위를 넘어서야 하거나 망인으로부터 여러 세대가 흘러 망인과 더는 상속 관계에 있지 아니한 후손 또는 후배들로만 구성이 이루어져야 종중 유사 단체에 해당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이 내용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제 판결인데요. 이런 내용은 이제 원심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원심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원심은 이 을피고 문중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가 가졌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그래서 이 사건소는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있는 이 종중 유사 단체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요런 원심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면서 그렇다면 종중 유사 단체는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냐 하면서 이런 내용을 설치를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대법원은 이런 내용은 종중 유사 단체의 어떤 그런 성격으로서 구성 요소로서의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이 소송에서 당사자 능력을 그런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 시점 언제까지 판단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문제가 됐는데 고유 종중이나 종중 유사 단체가 당사자 능력이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다 이런 판단을 한 거죠. 이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일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는 것은 원심이죠. 즉 2심의 사실 변론 종결시까지예요.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보니까 2심 변론 종결시까지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선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그렇다면 고유 의미의 종중이 무엇인가 부터 한번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고유 의미 종중이다. 우리가 이제 종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민법상 법인을 배울 때 법인과 비법인 사단 이렇게 배우죠. 사단 법인과 비법인 사단. 그 비법인 사단의 대표적인 것이 종중이에요. 종중, 교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좀 종중의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종중이 일반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과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게 뭐냐면 일반 비법인 사단 같은 경우에는 조직 행위가 있고 뭐 정관이나 기타 규약이 있으며 대표자가 있어야 되죠. 그렇게 설립 조직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다만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서 이제 법인과는 차이가 있는 건데 이 종중이라는 것은 이런 자연 발생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이 종중의 역할이 어떤 구성 조직 행위를 하고 대표자를 세우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우리 그 가문으로서 종중 이런 정서에 기대어서 성립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직 행위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고 관습상 자연 발생적인 종족 단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문 해가지고 우리가 종중이라는 의미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고유 의미의 종중이에요. 이것은 이제 그 공동 선조를 바탕으로 쭉 이제 밑에 이제 자손들로 이루어지는 건데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한다. 그러니까 선조가 이제 어쨌든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자손들이 이제 그 후손이 되면서 종중이 성립이 되는데 그 대수에도 제한이 없어. 뭐 몇 대 몇 대 이렇게 계속 내려가죠. 제한이 없고 공동 선조의 후손은 의사와 관계된 없이 내가 뭐 이 종중원으로서 의사 표시를 했다 안 했다 이런 의사 표시와 상관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원이 되는 겁니다. 구성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전에 이제 성립됐던 것은 원래는 기존에는 성년의 남성만 이렇게 된다고 했다가 전원합의체로 이것을 변경해서 성년이 되면 남녀 불문하고 종중원의 구성원이 된다 이렇게 판시가 됐었죠. 그래서 현재는 그 판시가 유지되고 있는데 어쨌든 성년이 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종원을 배제할 수도 없다는 거 임의로. 그래서 그 공동선조를 바탕으로 밑에 후손들이 남녀 불문하고 성년이 되면 종중원이 구성원이 된다. 이것이 고유 의미 종중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성년이 되면 다 포함이 되는데 이제 보면은 그 특정한 멤버들을 꾸려서 또 다른 단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가령 여성을 배제한다든가 뭐 이런 거가 되겠죠. 아니면 특정한 어떤 한 구성원이 좀 그 가문의 성향과 다른 일을 하니까 어떤 배제를 한다든가 이런 공동 성조 후손 중에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 구성된 종중이라는 것은 고유 의미의 종중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만약 그러한 단체가 있다면 종중 유사 단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고유 의미의 종중과 다른 의미로 종중 유사 단체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중 유사 단체는 비록 목적과 기능이 고유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더라도 그 공동 선조 후손이다 이런 거는 좀 비슷한데 어쨌든 이런 종중 유사 단체는 인위적인 조직 행위를 거쳐 성립되는 사적 임의 단체다라는 거예요. 고유 종중은 조직 행위가 없이 자연 발생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종중 유사 단체는 이런 조직 행위를 거치는 사적 임의 단체라는 점에서 고유 종중과는 성질을 달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종중 유사 단체는 어떻게 성립 근거가 되나요? 바로 사적 단체 원칙과 결사의 자유,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있죠. 누구든지 단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결사의 자유에 따라서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 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혈연 위주로 특정한 구성원들을 배제하거나 범위를 바운더리를 좁혀서 종중 유사 단체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심 판단에서 이 종중 유사 단체의 개념을 설치를 하는데 어떤 판단을 했어요. 여기서 대법원이 종중 유사 단체나 고유의미 종중에 대한 개념을 지적을 한 겁니다. 그 무엇이냐면 원심은 종중 유사 단체나 아니면 또 종중 이런 것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배우자, 직계 혈족
형제자매로 구성되는 가족 또는 당대의 일가 범위를 넘어서야 한다.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만 이렇게 종중이나 종중유사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망갑으로부터 여러 세대가 흘러 피고 문중이 망갑과 이 망갑이죠. 망갑과 더 이상 상속 관계에 있지 아니한 후손 또 후예들로만 이루어져야 비로소 종중 유사 단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한 거죠. 원심이. 그런데 이 피고 문중은 갑이 생전에 자기가 살아 있을 때 조직을 한 거예요. 문중을 조직을 했는데 자기가 이제 선조가 되는 거고 그 동생들 뭐 아들 뭐 이렇게 한 멤버들이 종중 회원으로 이거 만드는 거죠. 피고 문중을. 그러니까 원심에서는 이것은 이 종중도 아니고 그리고 종중 유사 단체로 보기도 어렵고 이거는 뭔가 실체가 없는 단체다 이렇게 원심이 판단을 한 겁니다. 실제 이 재산 관계를 보면은 원심에서는 이렇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된 거는 결국엔 재산에 관련된 어떤 분쟁이 어떤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이 종중 명의로 돼 있던 어떤 부동산이겠죠. 그 부동산에서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상 갑의 개인 재산과 비슷하게 운영되었다. 이렇게 원심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실체가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그 원심 기록을 보면서 인정했던 것들이 이 피고을 이 문중의 명의로 부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부동산에 월세도 들어오고 되는데 그 월세에서 인출 기록도 있고 그 계좌에서 그런 것들이 이 비법인 사단인 피고 문중의 어떤 세금 관계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출된 기록도 있고 하는 거 봐서는 이 실체를 원심과 같이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관련 법률에 따라서. 그래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고유 종중의 경우에는 어느 선조가 생존하는 동안에는 그 선조의 분묘 수요와 봉제사를 위한 종중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갑이 사망한 뒤로 피고 문중이 갑의 시조로 하는 종중 유사 단체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마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우선 종중이나 이제 어쨌든 그 문중이라는 것은 분묘수호 제사를 위한 것이죠. 근데 갑이 살아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 있을 때는 종중 유사 단체라고 이 단체가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갑이 어쨌든 사망을 한 상태에서는 그럴 때는 어쨌든 사망한 이 갑을 상대로 갑을 시조로 종중 유사 단체로서 이게 성격을 지니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다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망한 이상. 그렇기 때문에 원심 판단이 좀 잘못됐고 또한 원심에서 판결문에 지적한 부분들이 이런 것이죠. 원심이 이 실체가 없다. 을이 실체가 없다라는 거 한 것 중에 문중 회원 중에서 갑의 동생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동생. 그리고 일부 손자녀가 누락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제사가 이렇게 되면 쭉 내려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동생은 들어가 있고 손자녀는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원심이 설치를 하면서 을의 실체는 없다라고 하였지만 대법원에서는 이 종중 유사 단체는 그런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유 종중과는 다르다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사적 자치나 결사의 자유에 따라서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구성원 자격이나 가입 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심이 그런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좀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심이 피고 을이 실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가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존재하지 않는 단체니까 이 종중총회 결의 무효하긴 이 소에서 존재하지 않는 단체에서 한 건 뭡니까? 바로 당사자 능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 거는 당사자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부적고 각하가 되는 것. 그것은 소송 요건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당사자 능력은 소송 요건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소송 요건을 먼저 충족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충족이 되면은 이제 본안으로 가서 이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소송 요건은 이 본안 판례 청구의 당부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청구 당부는 이제 본안에서 판단을 하지만 이 소송 요건은 이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에 갖춰져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이것은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죠. 사실적인 변론 종결, 즉 여기서 말하는 대법원 입장에 봤을 때는 원심인 2심 변론 종결식까지만 갖추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유 종종 또는 종종 유사 단체가 비법인 사단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당사자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 및 원심의 변론 종결시까지 판단하면 되는데 이 부적법 각하를 한 이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종중 유사 단체는 더구나 이제 추가해서 종중 유사 단체는 반드시 총회를 열어서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 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성립하는 단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동 재산을 형성하고 이를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인 사회활동을 하여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종중유사단체의 성격을 규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고 을 문중은 이 사건 당사자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심인 원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이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소송 이 갑이 이제 죽었다는 거죠. 사망한 시점 내지 본안에서 존재 효력 유무가 다투어지고 있는 피고 문중의 이런 총회 결의 무효 이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송에서는 대법원은 이런 법리를 통해로 원심이 이 변론 종결 당시가 아니라 이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서 이 갑이라는 이 망인의 사망 전을 기준으로 피고 문중의 당사자 능력을 판단했던 것은 잘못됐던 판단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 파기환송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고 문중의 목적 및 소개의 사업과 관련하여 그 구성원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여 왔는지를 추가로 심리해야 되고, 그래서 피고 문중이 종중유사단체로서 비법인 사단의 단체성이 있는지 먼저 심리를 해서 만약에 단체성이 인정된다면 또 당사자 능력이 있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면서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종중유사단체와 고유 의미의 종중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한 거죠. 그래서 원심은 이렇게 이 종중유사단체의 범위를 이제 특정하게 좀 좁혀서 판단을 했는데, 대부분은 종중유사의 단체는 자연 고유 의미의 종중과는 다르지만 사적 단체로서 그 사적 자치나 결사의 자유의 사적 자치 원칙이나 결사의 자유에 따라서 구성원의 자격이나 가입 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면서 원심을 파기한 것입니다.